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6년 5월 마지막 주,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일부 주간 뉴스에서는요, 이 눈부신 기술 발전 이면에 숨겨져 있던 꽤 어두운 그림자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통제해보려는 전 세계의 치열한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밀도 있게 파헤쳐볼 5가지 핵심 아젠다입니다. AI 딥페이크와 법, AI 콘텐츠 출처 증명 기술, 무너지는 오픈소스 안전망, 데이터 센터의 환경적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AI 윤리 정책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AI 딥페이크와 법. 자, 이제 AI로 만든 딥페이크 범죄가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 새롭게 시행된 테이크다운 법안 다들 들어보셨죠? 이 법에 따른 첫 연방기소 사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2명의 남성이 AI를 악용해서 여성 유명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고 유포하다가 정격 체포된 건데요. 이들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위기입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무려 240개가 넘는 AI 생성 포르노 앨범을 유포했다고 하니까 진짜 심각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법안이 이제 단순한 경고문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처벌 근거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AI 컨텐츠 출처 증명 기술. 이렇게 강력한 법적 제재가 시작된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악의적인 딥페이크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2가지 주요 방어 기술을 좀 볼까요? 먼저 구글의 센스 아이디입니다. 이거 사람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워터마크를 이미지나 오디오에 싹 입히는 기술이죠. 그리고 C2PA라는 게 있는데 이건 컨텐츠가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조작됐는지 메타데이터로 꼬리표를 꽉 달아버리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구글이 이 2가지 검증 기능을 글로벌 점유율 1위인 크롬 브라우저랑 검색 엔진 전면에 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질세라 오픈 AI도 가만히 있지 않죠. 챗GPT, 코덱스, 그리고 자사 API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컨텐츠에 이 센스 아이디를 적극적으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대 기업들의 이른바 독점 모델들은 이런 기술을 척척 채택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오픈소스 모델들입니다. 사실 악의적인 딥페이크를 공장처럼 대량으로 찍어낼 때 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오픈소스 모델들이거든요. 과연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귀찮고 까다로운 워터마킹 표준을 채택할까요? 전문가들은 거의 그럴 리 없다고 단언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탐지기를 만들어놔도 처음부터 꼬리표를 싹둑 잘라내고 유통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한계입니다. 무너지는 오픈소스 안전망. 앞서 말씀드린 그 오픈소스의 맹점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는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깃허브 같은 곳에 올라온 도구들을 쓰면 영어로는 어블리터레이션, 즉 제거 기법을 통해서 AI 모델의 핵심 안전장치를 말 그대로 순식간에 벗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의 최신 모델인 라마 3.3은 단 10분 만에, 구글의 제마 4 모델은 출시된 지 불과 90분 만에 모든 가드레일이 뻥 뚫려버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서 만든 철통 방어막이 대단한 장비도 없는 평범한 개인들에 의해 고작 몇십 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2,300만이라는 숫자.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 안전장치가 다 뜯겨나간 이른바 무수정 모델들이 다운로드된 횟수입니다. 무려 1,300만 번이요. 이런 모델들은 필터링이 아예 없으니까 실내에 염소가스를 뿌리는 생모랑 무기제조법을 막 알려주고요. 신용카드 정보 훔치는 악성 코드도 알아서 다 짜줍니다. 심지어 아동 착취물 시나리오까지 아무런 거침없이 뱉어내죠. 규제 당국이나 기업들의 통제력이 지금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환경적 지원. 자, 이제 디지털 공간의 위협을 넘어 우리 눈앞의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편리하게 쓰는 AI 시스템들, 사실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환경적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6기가와트. 유명 투자자 케빈 머리오리가 후원하고 미국 유타주에 지어질 예정인 스트라토스 프로젝트, 즉 맨해튼 면적의 2배가 넘는 4만 에이커 규모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가 뿜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총 10부하량입니다. 16기가와트라 숫자가 너무 커서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유타 주립대 로버트 데이비스 물리학 교수가 아주 찰떡 같은 비유를 하나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매일 이 지역 환경에 약 23개의 원자폭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투하되는 것과 같습니다. 와, 하루에 원자폭탄 23개라뇨? 그 덥고 건조한 사막 공기로 수천 개의 거대한 라디에이터를 식히겠다고 나선 건데 자칫하면 지역 기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려서 사막 생태계의 숨통을 아예 끊어놓을 수도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 괴물 같은 시설이 자원을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한번 보실까요? 전력 소비량만 무려 9기가와트입니다. 유타주 전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쓸 때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거기다 천연가스는 연간 4,480억 입방피트를 태워버리고 연간 3,020만 톤의 탄소를 공기 중으로 뿜어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AI 패권을 향한 이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식수 고갈과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분노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눈부신 기술적 우위냐 아니면 당장의 생존을 위한 환경이냐 아주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글로벌 AI 윤리 정책.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이 AI 기술, 과연 누가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최근 교황 레오 14세가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라는 역사적인 첫 회칙을 내놓으면서 묵직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교황은 권력과 이윤만조차 폭주하는 현재의 AI 산업 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특히 군사적 목적이나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살상 결정을 절대 AI 알고리즘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이 인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류 번영에 복무해야 한다고 전 세계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바티칸은 엔스로픽 같은 거대 AI 기업 경영진들까지 불러 모아서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인 윤리 교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진짜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심차게 발표한 국가 AI 정책 초안에 글쎄 AI가 스스로 지어낸 가짜 논문 인용구들, 즉 환각 현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잔뜩 들어있던 게 들통난 겁니다. 결국 정책을 전면 철회하는 수모를 겪고 개정안 발표를 2027년 1월로 미뤄버렸죠. 인간이 AI를 통제하겠다고 만든 문서조차 AI의 거짓말에 홀딱 속아 넘어간 이 기막힌 아이러니. 완벽한 규제를 구축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글로벌 AI 정책의 당혹스러운 현주소를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의 마무리는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다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거대한 기술적 야망이 법적 그리고 윤리적 통제망을 이미 절망적일 정도로 앞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방비로 유포되는 딥페이크 범죄부터 단 10분 만에 뻥 뚫려버리는 오픈소스의 안전망, 거대한 사막 생태계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국가 정책까지 폭주하는 이 기차의 브레이크를 과연 누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한 주입니다. 이어질 순서는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 소개입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eah, Beta AI newsletter. Yeah,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로 2시에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Beta AI newsletter. Yeah,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로 2시에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흥미로운 AI 오픈소스 코드와 최신 논문들을 꽉꽉 채워 들고 왔는데요. AI 연구의 최전선에서 방금 막 튀어나온 따끈따끈한 업데이트들 지금 바로 파헤쳐보죠. 오늘 살펴볼 5가지 핵심 주제들입니다. Safe RLHF, Civ Research, Labo 이렇게 3편의 혁신적인 논문을 먼저 훑어보고요. 이어서 Physics Omni와 HRM Text 이 2가지 아주 실용적이고 놀라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Safe RLHF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호도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이른바 암묵적인 안전정렬을 모델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꽤나 신선한 접근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RLHF 하면 단순히 모델의 작업 수행 능력만 높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데이터셋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목표가 다 제각각이어도 그 밑바탕에는 공통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안전기준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이 논문의 진짜 핵심은 이게 안전한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콕 집어 보상을 주지 않아도 흩어져 있는 다양한 선호도 속에 숨어 있는 안전 고려사항을 모델이 알아서 찾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기발하죠? 기존에는 목표 보상에다가 선호도를 학습한 보상을 그냥 무식하게 더해버리는 직접적인 보상 결합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건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바로 안전한 크라우드 선호도 기반 RL이라는 계층적 프레임워크인데요. 방대한 선호도 데이터에서 안전과 직결된 스케일들만 쏙쏙 뽑아낸 다음 상위 정책이 이걸 유연하게 조합해서 새로운 작업을 아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보니까 이 방식을 쓰면 안전을 유지하는 비용은 확 낮아지면서도 실제 정답과 같은 명시적인 안전 신호로 훈련시킨 모델과 거의 맞먹는 훌륭한 작업 성능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CV 설치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다중모달 대형 언어 모델, 즉 MLMS가 겪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고해상도 이미지 인식 병목 현상을 뚫어주는 적응형 인지 검색 기술입니다. 지금 MLM들이 시각적 검색에서 완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 지원 검색은 빠르긴 한데 모델이 한번 제한을 놓쳐버리면 거긴 그냥 완전한 시각적 사각지대가 돼버려요. 반대로 스캔 기반 검색은 이미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훈련 대신 연산량이 감당 안 되게 폭발하고 사물의 의미가 파편화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CBS 서치는 추가 학습이 전혀 필요 없는 아주 똑똑한 평가 후 검색 워크플로우를 도입했습니다. 작동 방식은 3단계예요. 일단 전체 정보가 부족할 때만 전문가 검색을 조심스럽게 실행합니다. 여기서 만약 실패하면 그때 비로소 의미 기반 적응형 패칭이 들어갑니다. 이미지를 단순한 네모 격자로 뚝뚝 자르는 게 아니라 사물의 의미가 이어지는 일관된 영역으로 유연하게 분해해서 객체가 조각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런 다음 시각적 복잡도에 맞춰서 동적 상향식 검색으로 세부 사항을 효율적으로 탐색해냅니다. 세 번째 논문, 레보입니다. 과학적 탐색이나 실험 과정에서 항상 발목을 잡는 엄청난 비용과 데이터 부족 문제를 베이지안 최적화와 대형 언어 모델의 콜라보로 시원하게 해결해보려는 연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돈이 거의 안 드는 저렴한 LLM 예측과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훅훅 나가는 고비용의 실제 실험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최적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LABO가 설계된 근본적인 이유이자 풀어낸 과제입니다. 레보의 작동 방식은 직관적입니다. 단일 베이지안 최적화 루프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게이팅 기준을 쓰는데요. 먼저 아주 저렴한 LLM 평가를 적극 활용해서 넓은 탐색 공간을 광범위하게 훑어봅니다. 그러다가 모델이 여긴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데? 라고 판단하는 특정 영역이 나오면 딱 그곳에만 값비싼 실제 실험을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똑같은 예산을 써도 훨씬 똑똑하게 효율적인 샘플링을 해내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론은 다양한 과학 실험 환경에서 기존 방식들을 모두 뛰어넘는 엄청난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과학적 발견, 워크플로우의 판도를 바꿀 이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실용적인 오픈소스 코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주제는 시뮬레이션에 즉시 투입 가능한 통합 물리적 3D 생성 프레임워크 피직스 옴니입니다. 기존 3D 생성 모델들은 솔직히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물리적인 특성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딱 한 가지 물체 유형에만 갇혀 있었잖아요. 하지만 피직스 옴니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각 언어 모델, 즉 VLMS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기하학적 표현 방식을 도입해서 압축 손실 없이 고해상도 3D 구조를 그대로 인코딩합니다. 게다가 단단한 물체부터 찌그러지는 물체, 관절이 있는 물체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범용 시뮬레이션 3D 데이터셋인 피직스벌스까지 통 크게 구축해놨습니다. 여기서 더 대박인 건 이들이 만든 포괄적인 평가 도구, 피직스 벤치예요. 기하학, 절대 크기, 재질은 기본이고요. 사용자가 물체랑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행동 유도성, 움직임을 다루는 운동학, 그리고 기능 설명까지 총 6가지 핵심 속성을 꼼꼼하게 따집니다.
만들어진 3D 에셋이 단순히 예쁜 쓰레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뮬레이션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진짜 강력한 기준을 세운 셈이죠.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오픈소스 프로젝트 HRM 텍스트입니다. 계층적 언어 사전 학습에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효율성을 뽑아낸 프로젝트인데요. 대형 언어 모델 학습하려면 무조건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랑 인터넷 다 뒤져서 모은 방대한 원시 텍스트가 필수라고들 하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그 당연하게 여겨지던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 계층적 순환 모델, 즉 HLIM은 연산 과정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천천히 진화하는 전략 레이어와 빠릿빠릿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실행 레이어로 나눈 거죠. 여기에 매직놈이라는 기술로 깊은 구조를 안정화시켰고 가장 파격적인 건 무작위 원시 텍스트가 아니라 오직 명령어와 응답 쌍만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소름 돋는 숫자 하나 던져 드릴게요. 바로 $1,500입니다. 10억 개, 즉 원비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바닥부터 완전히 새로 학습시키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에요. 사용된 데이터도 고작 400억 개의 고유 토큰뿐이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가성비 아닌가요? 효율성 지표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존 표준 모델들이랑 비교해보면 학습 토큰 수는 100배에서 900배나 줄었고 예상되는 연산량은 무려 96배에서 432배까지 확 감소했어요. 그런데도 2B에서 7B 규모를 가진 거대 오픈소스 모델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는 성능을 냅니다. 아키텍처만 이렇게 영리하게 잘 짜면 빅테크 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킬 수 있는 진짜 AI 민주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오늘 다룬 이 놀랍고 혁신적인 오픈소스 코드들의 실제 GitHub 링크나 데모가 궁금하시다면 꼭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AI 모델이 이렇게 극한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완벽하게 통합된 시뮬레이션 물리 환경까지 스스로 생성해내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뜁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이 강력한 도구들이 다음번엔 우리에게 또 어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연구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까요? 이 짜릿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